포항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성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포항대학교 가기 전에 시각 강사를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하고 나서 98년도에 포항대학을 갔으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시 프런트에서 받아야 돼요. 앞에 강 교수님이 할 동안에 뒤에서 얼마나 떨어졌지. 이거가 나오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그 스마트 교수법에 있어서는 거의 최강자들이 앉아 계시는 그거는 프런트 자리에서 발행이 제가 뭘 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가요. 처음에 여기 사례 발표에는 제가 안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제가 특강 진행 중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라고 하시길래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 지금 저희 포항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날 것이라고 전혀 편집도 안 됐고 그런 내용이라 혹시 보고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좀 들어주시고요. 나중에 코멘트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도입했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요. 예전에 수업 시간, 이게 대학교 수업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학계열 학생들인데 교수님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똑같은 무리에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는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학생을 기대하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앉아있는 학생들 보면 다 제각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 교수가 있는데 학생들끼리 결국은 대화를 하는 친구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렇게 맨 마지막이 아니에요. 중간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어떤 수업 중간에 이렇게 후크 메고 있고 하는 수업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너희들 마음대로 걸어봐라 라고 해서 주문에 손 놓고 걷는 거라든지 삐딱하게 걷는 걸 연습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회가 왔던 것 중에 하나가 포항에 있는 교육청에서 저한테 아까 저희 소개될 때 잠시 나왔었는데요.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컨텐츠 만드는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이유화 교육이라 그래서 유아 교육용 컨텐츠를 플래시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들 경험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선생님들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1회 지나고 2회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나오시는 결론이 뭐냐면 재밌는데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 캔슬을 하셨어요. 캔슬을 하셨는데 그 이듬해 겨울방학 때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플래시 말고 파워포인트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을 한 5년 정도 진행했을 때 대교육 가서 어떤 유명한 강사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드님이 뒤에서 촬영하고 계시고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자극을 받고 요걸 내가 좀 쓰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기 지금 찍고 계시는 신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 자극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준비를 하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 들어오는 학생들 특성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애기들이 어릴 때 대부분 다 그러셨을 겁니다. 뽀로로 켜놔놓고 애들 그냥 조용히 앉혀놓죠. 식당 가가지고 애들 뜯은다고 핸드폰 몇 개 놓고 있고요. 마트 가시게 되면 카트에다가 애 앉혀놔놓고 핸드폰 몇 개 오릅니다. 저희들 때는 종이에 있는 것 가지고 뭔가를 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시면 저는 거기 허리에 묶여가지고 옆에 그냥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아저씨하고 이야기하고 아줌마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의 아기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재밌는 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강남에 있는 유명 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처음 익힐 때도 종이에 글로 써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보다 이미 초중고를 지나면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클릭해서 공부하는 걸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대학 들어와서 칠판에 교수님 판사하시는 것 보면은 지겹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유튜브의 영향력은 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학생들에게 제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유튜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보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이게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돈을 투자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으면서 제가 만든 일단 결론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어떤 목적의 프로그램을 찾는데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내 목소리를 전달할 때 학습자가 기다리는 채널로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학습자가 기다리고 학습자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목들의 특징들은 지금 보시면 사진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드론 비행 관련된 법 관련된 내용을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하고 모델링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프레젠트라든지 코딩 작업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붙은 별명이 ICBM 교수라고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고요. IoT,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이거 4개를 다 이용해서 수업한다 그래서 저보고 ICBM 교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이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카페도 운영을 하고 블로그도 운영을 해보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 너 들어가서 이거 보고 거기다가 댓글 달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친구가 처음에 열심히 하는 친구는 열심히 해요. 근데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별 의지가 없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들어온다 실습 시간에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하는 걸 보여줘도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까지 같이 끌어들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의 학생들에 대한 특징들을 보게 되니까 일단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100%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나 블로그, 야후 이런 것도 사용해가지고 검색하는 것들은 엄청 잘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엄청 잘하긴 잘하는데 진짜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쓰라 그러면 전혀 또 못 써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학생들한테 컴퓨터도 사주고 스마트폰도 사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했는데 학생들을 하는 것은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아무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 연구실 한쪽 구석입니다. 한쪽 모퉁인데 학생들한테 지금 이 친구들은 3D 프린터 모델링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못하는 친구들은 컴퓨터는 안 되니까 그래도 손으로 한번 해봐 해서 3D 펜을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구입해가지고 학생들 불러서 3D 모델링 하는 거나 3D 펜을 한번 해봐라. 마우스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하니까 얘네들이 좀 거짓말 못해가지고요. 점심 먹고 앉아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앉았어요. 이 친구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듣고자 하는 채널이 유튜브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반응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내가 전달을 못했을까?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은요 저희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도 제가 4번 정도 특강을 갔다 왔는데 그 특강 진행하면서도 보면은 일반인들 분들께서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진행했습니다만 QR코드 리딩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한 가지만 더 하면 학습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롬 같은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간으로 이제 뭐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곳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글 들어가서 아이디만 넣게 되면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크롬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문서하고 파워포인트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구글 문서하고 파워포인트를 같이 쓰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PT자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어플만 4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에버노트 잘 아시잖아요. 어떤 기록을 하든지 간에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직접 터치하지 않고 음성으로도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원고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논문 쓸 일이 있거나 할 경우에 그냥 말 그대로 날 것을 처음 입력할 때 이걸 사용을 합니다. 제 머리 색깔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편리하게도 음성 입력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날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편집해서 구글 프레젠트로 작업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입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게 되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로 그걸 타요. 타고 버스 뒤에 앉아가지고 구글 프레젠트로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마지막 파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에 앉아서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공개할 때 파워포인트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폼을 이용해서 질문지를 만듭니다. 강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 결과를 묻는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맨 끝부분 질문을 항상 이런 걸 만듭니다. 학생들한테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강의하고 있는 정성호 교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넣고요. 물론 앞쪽은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질문들은 네이버 QR에 제가 지금 최근에 진행했던 게 쭉 나오는데 네이버 QR을 이용해서 QR을 생성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미리 공개를 해놔요. 그러면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아예 처음에 들어오면서 책도 안 펴고 핸드폰부터 꺼냅니다. 꺼내서 QR부터 읽고 수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재밌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웃인데요. 수업 전반부에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만들게 되는 PT들이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은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PT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갑니다. 심플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꼭 들어가는 게 2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카웃. 얘들아 이제 지금부터 카웃 시작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PT 띄우면은 애들이 카웃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웃 시작하는 걸 알고 있고 카웃 진행을 하고 카웃 진행하는 과정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진행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PT 띄우게 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핸드폰 꺼내서 QR을 읽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 특강 자료들마다 이런 걸 다 쓰고 있는데요. 여기 QR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특강 나가게 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한테 일단 이 QR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저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하시게 되면 저 QR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라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얼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웃어요. 웃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면서 답을 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지 끝부분에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같이 학습하는 학생분들한테 학습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달게 되는데 그 답 단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또 수업 진행 때 활용을 하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수업 진행 전에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2018년도까지는 유튜브에다가 제 강의 영상을 올렸었어요. 이제 제 강의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강의 영상을 만들고 그 강의 영상에다가 제 목소리를 더빙을 하고요. 오캠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오캠으로 녹화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고 그 올려진 내용을 학생들한테 개인톡으로 다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체톡으로 넘겼는데 단체톡 넘기고 나면은 앞에 보는 몇 명 말고는 뒤에 친구들 아예 안 봐요. 그래서 개인톡으로 넘기고 야 한 번 좀 더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웃 준비를 꼭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재밌어합니다. 카웃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도 카웃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는 교양 과목에 한 200명 정도 학생이 들어오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카웃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정말 이 시간에는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면 뒤에 있는 친구 중에 몇 명 나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할 때 제가 이렇게 뭐 학과별로 경쟁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1등에도 3등 나오게 되면 학생들 불러서 뭔가 소개해주는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수업 진행 중에는 파워포인트하고 유튜브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 내용들 자체가 실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실기 내용들은 뭔가를 조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자료실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잘 됐는지를 수업 중간에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업 마무리 부분에서는 네이버 폼 결과를 공개를 하고 학습자 소리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개인 톡으로 설문 내용이라든지 수업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제가 뭐 능력은 없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연구실을 잘 못 지켰어요. 예전에는 연구실 같이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조그마한 거 만들어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녹화도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걸 못 했었습니다. 제가 수업했을 때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QR코드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을 그냥 저 혼자 강의 용도로만 사용했던 건 아니고 학생들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이 각각의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뭐냐, 그 궁금한 점을 네이버 폼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 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링크를 QR로 다 연결을 했어요. QR로 다 링크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각자 컴퓨터에다가 QR을 다 띄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옆에 친구 걸 찍어요. 찍고 설문을 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한 학생이 궁금해했던 것을 다른 학생들 다 돌아서 같이 달게 되니까 적어도 뭐 한반 친구들은 다 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하면서 오히려 학과 내부에서 학생들한테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올려진 영상들인데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던 3D 프린팅 관련해가지고 진행했던 특강들입니다. 그때 진행했던 학생들이 결과물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것을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개인톡으로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거기 학교 홍보 많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학과 홍보용,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있는 센터들 홍보용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파워포인트하고 오케이 두 개만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데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나름대로 카웃 만드는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그 학습자들과 친숙한 이미지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 학교 사진이라든지 가끔씩은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얼굴을 사용을 해요. 1학년 얼굴을 2학년 카웃 퀴즈에 넣어놓고 이름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서로 연관되는 일들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포항대학교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바다가 있거든요. 예,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동해냐, 서해냐, 뭐 북해냐 그런 것도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5문제 정도는 논센스 문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는 그 수업 진행할 때 보면 예전에 이제 다른 분들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 중에 뭐 유튜브 동영상들 중에서 재밌는 거 아니면은 뭐 퀴즈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제가 학생들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교수님 그거 아재 개그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쓰던 방법이 뭐냐면은 카웃을 쓰는데요. 카웃 문제 중에 앞에 5문제를 이용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대학교가 동해 옆에 있냐 서해 옆에 있냐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항 호미곶 가시면 상생의 손이라 그래서 한쪽 손은 바다에 있고 한쪽 손은 육지에 있는 그런 상생의 손이 있거든요. 그 손을 가지고 바다에 있는 손이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예, 그런 퀴즈를 내요. 그러면 학생들이 퀴즈 답하다가 막 검색을 하고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벌리거든요. 그 과정이 결국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제 1업이라든지 제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 이제 사진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집은 사춘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사진 띄워놔놓고 이름이 뭐냐 돌아가면서 제 이름이 정성호인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정성호, 정성홍, 정서호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아까 저희 점심 먹으면서 혈액형하고 아무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학생들은 제 혈액형을 물어보기도 해요. 혈액형이 A형이냐, AA형이냐, AAA형이냐, AAAA형이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극소심이니까 AAAA 4개를 많이 찍거든요. 그게 정답이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살짝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카웃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인데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도 있지만 다 웃고 있죠. 웃고 있고 그 다음에 일어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수업 진행을 하면서요. 제가 지금 카웃 진행을 하는데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강하는 첫날입니다. 개강 첫날인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해서 2시간 진행했던 수업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도망을 안 가고 다 앉아있어요. 다 앉아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잠자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수업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가면서 제 뒤통수에 대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업 한 것 같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야 이거 또 써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마리? 몇 마리 찍고 왜? 제가 수업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일단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카웃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폰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그냥 듣고만 있는 그런 수업을 이제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너 찾아봐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싫어합니다. 오늘 제가 또 아까 이문영 교수님 해주신 거 봤는데요. 또 오늘 가서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성이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대학교 입학한 친구들 형제가요 대부분 다 혼자예요. 대부분 다 혼자고 이 친구들은 어릴 때 어떻게 커왔냐면 엄마 하면 걔만 바라봤어요. 근데 저희들 때는 저런 집에 형제가 5이거든요. 엄마께서 바라보기 전에 내가 알아서 내가 챙겨 먹어야 돼요. 뺏어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애들은 엄마만큼 하면 줬었어요. 반응이 있었죠. 학교에서도 그걸 바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만을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님 불렀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20명,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명을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니까 그것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진행했던
요거는 제가 작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개를 했는데요. 유튜브에다가 학생들이 작업한 결과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또 학생들한테 또 개인 톡으로 하나씩 다 전달을 하고요. 학생들이 또 재미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제 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네이버 폼을 작업하고 난 다음에 셀로 만들어서 제가 더 보관을 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꺼내놓고 학생들한테 읽어줘요. 화면에 띄워줘 읽어주게 되는데 지금 끝에 보시게 되면 학생들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고 질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본 수업에 참석한 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그냥 이렇게 쪽지 쓰듯이 쓰게 되었습니까? 그럼 저는 그걸 수업 시간에 제 수업 내용은 다 이야기 안 하더라도 학생들이 올렸던 이 글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은 한 친구가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저 다시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제 모니터 화면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날짜를 보시면은 8월 5일입니다. 8월 5일날 방학 중이지만 학생들이 방학 때도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 폼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개인톡으로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주고 네이버 폼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것을 OCam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고요. 만들어진 내용을 학생들 다시 링크로 보내줘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학생들 평가지 않습니까? 강의 평가해보니까 학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더 재밌는 것은 저희 전공 학생들보다 교양 수업 들어온 친구들이 엄청나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써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학생들하고 1대1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은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가진 것,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멈춰가면서 봐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든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친구도 요즘은 거의 없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스탑 보는데 유튜브를 줘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더라고요. 지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갈 거고요. 저희 이제 학회에 와가지고도 우리 교수님들이 해놓으셨던 그런 결과물들 또 오늘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